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 김경한입니다. 이거는 동영상이잖아요. PPT.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리더스 포럼 의장인데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서 송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는 오늘 IoT 디바이스를 활용한 실제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원격 의료 이런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또 맞닿을 수밖에 없고 조금 이제 뭐 갈등이 생기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냥 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 임상적 베이스는 이제 뭐 심장 수술을 하는 카디악 서전이고요.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한 2000년 정도부터 의료정보 쪽에 일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대면 환자 모니터링,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문경생활치료센터에 해서 저희가 해온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고 IoT 디바이스의 발전적인 미래 마지막으로 결론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격 환자 모니터링은 센서나 웨어러블을 활용해서 병원 밖의 환경에 있는 환자의 활력 징후 등 이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하고 있는 환자의 체온, 또 산소 포화도, 호흡수 등을 이제 IoT 센서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으로 측정을 하고 의료진이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딜로이트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의료 중 많은 분야가 버추얼 세팅으로 전환을 겪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환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말단에서 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디바이스를 통합해야 되고 또 유연하게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정제돼야 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에서 경증 환자 비대면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대구 경북 지역에 폭발적으로 코비드-19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경증 환자고 집에 갈 수 있는데 바이러스 검사를 하면 계속 양성이 나와서 퇴원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병실이 나지 않으니 이제 밖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중환자들이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경의 서울대병원 인재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을 해서 동시에 100명 정도 환자를 입소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뭐 이제 보통 이제 연수원이니까 뭐 병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유산 이제 1인 1실로 하면서 이제 이 치료진하고는 이제 컨택을 안 하도록 만들었고 그 상황판에 다 이제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하고는 뭐 카카오톡 영상 대화나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를 개소를 해달라고 이제 보건당국에서 연락을 받은 게 3월 1일이었고요. 운영은 3월 5일부터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뭐 무슨 보험 뭐 이런 거 적용하는 것도 이틀 만에 와서 해내라고 하는데 또 병원들이 다 해내니까 그걸 못 해야 되는데 해내니까 또 되는구나 하고 또 계속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 좀 급한 상황이어서 이 비대면 진료를 해야 되고 기존에 전혀 없었던 감염병을 위한 이제 진료 시스템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환자 흐름에 따라서 이제 코비드 경증 환자를 비대면 환자 관리를 위해서 첨단 정보 시스템을 구상을 해보았고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택이나 타 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입소를 하게 되면 이전에 촬영했던 엑스레이 뭐 같은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연속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 자가 문진을 하고 활력 징후 측정해서 의료진에게 보고하고 또 화상 뭐로 알려주고 뭐 이런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진료과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서울대병원에 환자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생활치료센터가 또 의료기관이 아닌 법적 문제가 있고 해서 이제 별도 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쪽의 환자인 거를 다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의사가 생활치료센터 환자를 진료할 때 사용하는 HIS 화면인데 이 왼쪽에 보시는 이 과별 서식의 활력 징후나 이런 증상 부분은 환자가 직접 이제 그 모바일 앱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데이터가 연동이 돼서 HIS에 들어오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본인이 그 복용하던 약물 등을 미처 이제 못 챙기고 입소를 한 분들이 계셔서 그 약품 리스트에서 없는 약물인 경우는 이제 인근에서 이제 가지고 와야 됐죠.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그 또 전화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줬고 기존의 모바일 앱에 전자처방전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약국으로 QR 코드를 전송해서 한 환자의 연대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이라는 약을 복용하던 분이었는데 이 약을 안 가지고 오셔서 이제 인근 약국에서 전자처방전으로 이 약을 받아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현황판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현황판이 뭐 저는 이 내용이 핵심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위치나 성명, 나이, 성별, 활력 징후 또 엑스레이 이상이 있는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엑스레이 이상이 있으면 초록색으로 보이고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환자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의료진이 이제 파악하기가 편하고 또 의료진이 또 많지 않으니까요. 또 이 서울에서 문경까지 많은 인원들이 올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현황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입소 환자는 지역 사회에서 바로 입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제 타원에서 입소 또는 이제 타원으로 전원 시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WS 클라우드를 사용했고요. 이제 입소할 때 또는 전원 시에 각 병원에 맞게 예를 들어 경북대병원에서 온 환자 같으면 이제 경북대병원 이 폴더로만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관리를 했고 그래서 환자 업로드 리스트 화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이제 이 병원 서울대병원 환자로 등록이 되면서 이 팩스 화면에 체스트 엑스레이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것을 이제 이 서울에 있는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독을 해서 판독을 바로 문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도 뭐 기술적으로 이건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 병원 대 병원으로 해서 환자가 전원으로 오거나 다른 병원으로 갈 때 대부분 CD를 가져오지 않나요? 저는 CD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요새 CD를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만 CD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CD를 또 읽는 장치를 또 사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뭐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중에 이제 그 증상이 경미했던 분 중에도 들어와서 폐렴과 호흡곤란이 진행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그 체스트 엑스레이를 저희가 체크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때는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이제 전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증 환자 관리를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IoT 장비를 그 우리나라 벤처기업 중에 하나인 트라이벨랩에서 만든 이제 VDR 바이탈 데이터 레코더를 약자로 VDR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VDR 1000 모델을 사용해서 이런 비대면 진료를 한 경험을 저희가 최근에 그 JMIR 페이퍼에 이제 퍼블리시를 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장비 자체는 명암 크기만 합니다. 그래서 두께는 8mm 정도. 실제 환자한테 붙였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 혈압계는 별도로 이제 이렇게 붙입니다. 실제로 이제 화면을 보면 이렇게 위에는 심전도, 산소 포화도, 호흡수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은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숫자로도 보이고 템퍼러처도 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압은 저희가 이제 이건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이게 일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므론 혈압계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블루투스로 해서 신호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혈압계 이거 써보니까 이거는 360도 어디다 감아도 혈압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장비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처음에 만든 이 모델은 VP100이라는 이 조그만 일렉트로드 2개 내지 3개 붙여서 하는 심전도 위주로 보는 것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호흡하고 이제 세츄레이션, 포화도 보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 센트럴 모니터링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이제 나왔고 올해 품목 허가를 받는 것이 VDR 1500이고요. 이 배터리 기능이 좀 더 향상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AR 스마트 글라스를 추가하는 내용이 있고 이제 이런 이제 향후에 이제 발전적인 모델로 향후에 이제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벨랩 이 회사의 VDR 1000이란 것이 이제 혈압, 호흡수, 심박수, 산소 포화도 동시에 측정해서 이제 전송해 줄 수 있는 이 기기로 이제 활용을 했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건데 이거 이제 환자한테 직접 부착했을 때는 이렇게 부착을 하고 옷을 입으면 실제로는 뭐 세츄레이션 다는 거랑 뭐 조그만 줄 정도 보이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가 일상적으로 활동을 다 할 수 있고 최소한 한 배터리가 8시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모니터링 시스템 CMS를 통해서 상황실에서 디스플레이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서울 모니터링 센터에서 전용선을 깔아서 저도 이게 전용선이 뭐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문경에 뭐 사람이 없어서 전용선 뭐 도입하고 하는데 뭐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래서 저는 뭐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반나절 만에 개통되더라고요. 이미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사람을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밤에 안 부르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나라가 이런 세팅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환자별로 이제 알람 범위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병원 정보 화면에 다 들어오는 내용들이죠. 실제로 보면 이제 환자가 부착을 하면 이렇게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 모니터 화면에 뜨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HIS 가기 전에 이제 모니터링 화면이지만 이 8번 환자는 아직 제대로 안 붙이신 분이겠죠. 그러다 제대로 붙이면 이제 화형이 제대로 보이고 이런 내용들이 다 제대로 모니터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65세 이하의 좀 건강한 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생활치료센터에 제일 필요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TV입니다. TV 고장 나면 난리 납니다. 텔레비 고장 나면 그 상황에서 완전 이제 생활치료센터 거의 뭐 정말 그 폭동이 일어날 수준으로 TV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거가 제일 좀 귀찮아할 줄 알았는데 붙이고 하는 거 심심하니까 되게 좀 재밌게 잘 붙이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또 이해하실 수 있고 모르면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할 수는 없었고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 환자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 내에 연동될 때는 저희는 모니터링이 그대로 인터페이싱이 된 거는 이제 노란색, 주황색으로 표시했고 의료진이 직접 확인한 거는 이제 화이트로 해서 뭐 이거 최종적인 판단은 의료진이 내리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얼마나 정확하냐 뭐 그런 판단에서부터 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이 장비들의 이 신호들이 들어올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아티팩트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 형태를 이제 사람 눈이 보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학습 및 분류하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아티팩트 제거하는 것도 같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회사하고는 제가 작년에 그 약물 임상 시험을 모니터링하는 그 관련된 그 국책 사업을 수주해서 이 회사의 디바이스를 처음 받고 이 관련된 과제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여러 이제 이번에 전월에 된 내용이고 또 뭐 이런 각종 언론에도 다양하게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언론의 보도는 이제 뭐 보도를 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페이퍼로 남겨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자료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페이퍼를 하나 남겼고 최근에 이제 세컨 페이퍼가 곧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서미션을 했고 이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렸고, 그럼 IoT 디바이스가 뭐 많지 않습니까? 이거저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이 아까 트라이벨 랩의 그 장비를 보여드렸는데, 이 왼쪽의 장비는 그 어큐책이라고 하는 그 혈액 응고 검사를 집에서 하는 검사 키트거든요. 이거 이제 저는 이제 심장 판막 수술을 많이 하는데 항응고제를 평생 복용해야 될 분들이 항상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할 수가 없고 집에서 홈 모니터링을 하면은 이 자료들이 블루투스 기능으로 해가지고 또 HIS에 들어오면은 이게 제대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서울대병원에 이제 항응고 이제 와파린 먹는 환자들 그 모니터링 화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며칠 날 이 피검사가 얼마였으니까 뭐 3mm 먹고 4mm로 올려라 이런 거 다 일단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중간 중간에 이제 이 바깥에서 이제 이제 어큐책으로 체크하는 것이 자 들어올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화면이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와파린 화면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스포파이어라는 이제 BI 툴이라 그러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을 이용해서 그 서울대병원 전체에 병동에 실시간으로 글루코즈 모니터링을 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내분비내과에서 이 당뇨에나 이 컨설트를 많이 받는데 도대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힘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정보화실에서 만들어서 이제 오픈을 했더니 저는 내과에서 당 조절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그 혈액종양 내과에서 당 조절을 제일 못하고 있다는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서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한 번에 다 이제 뭐 교수님별로 뭐 병동별로 이제 실시간으로 다 뜨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제 필요하다면 이런 이 혈액 응고 검사나 이런 거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오히려 응고 검사 같은 게 잘못되면 환자들의 이제 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포파이어라는 이게 뭐 이제 비주얼 인텔리전스 이제 이 툴 중에 하나죠. 타블로도 있고 근데 조금 다릅니다. 두 개가. 근데 저희는 스포파이어로 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IoT 디바이스가 병원 및 이 중증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웨어러블이 있고 헬스케어 개념의 이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다 일장일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각각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제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제가 이제 뭐 6개월 1년 후에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별로 이제 차별성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병원의 중환자 중심으로 돼 있는 거, 또 웰리스 개념으로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현재까지는 조금 차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헬스케어의 그 대부분의 의료 제조에서 전문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하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만드는 회사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트라벨랩이 이제 전체 이 장점을 다 보완해서 여기에 이제 GPS하고 LTE 이런 개념을 이제 여기다 기능을 넣으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환자를 모니터링 하다가 환자가 위급 상황에 빠졌다고 뭐 AI가 체크를 하면은 환자가 동의하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바로 이제 그쪽에 이제 앰뷸런스를 보낼 수 있고 수송을 뭐 환자 이제 이송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블루투스 기능을 포함해서 GPS, LTE 기능, 요즘은 이제 5G를 많이 또 이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병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5G에서 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까지 다 이제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는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추가로 개발해서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사한 내용인데 아까 GPS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모바일 없이 환자 생체 신호 데이터를 병원 정보 시스템으로 이제 바로 전송 가능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GPS 기능이 있으면은 이게 디바이스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조그마면요, 이게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데 GPS 기능이 있으면 어디에 있다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이 분실의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따라가야 될 것이 이 소통 쌍방향 소통 가능해 하는 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이 전자의무 기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또 환자 바이탈 사인이나 주관적인 상태는 이제 의료진에 보고가 되어서 예후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서 환자한테 필요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플랫폼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보여드린 그 디바이스 이외에도
앞서 잠깐 보여드린 그 혈압계가 이제 뭐 저도 이거 이걸로 체크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편리하게 잘 재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오므론의 HEM 7600T라는 커프 일체형 혈압계인데 이게 보니까 상향가압식이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커프를 쭉 한 다음에 이 프레셔를 떨어뜨려 가지고 혈압재는 하향이 주로 많은데 상향이라서 좀 측정 속도도 빠르고 뭐 정확성도 거의 뭐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삼성헬스하고 애플헬스하고도 바로 연동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혈압을 재면 아까 보신 것처럼 블루투스로 디바이스에 바로 전송이 돼서 HI 서버로 들어와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이제 디바이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이제 다른 디바이스들도 많죠. 저기 이제 휴이노 또 마시모 이런 데서 디바이스들이 많은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가 경험이 있는 장비하고 현재 쓰고 있는 거 위주로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디바이스를 쓰든 표준을 준수하면 그 신호를 가지고 환자한테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과 그 AI를 연결하는 내용이 좀 더 이제 미래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사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다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예를 들면은 이제 슈프림이라고 불리는 임상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임상 데이터들을 이제 추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2016년부터 바이탈DB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술장이나 중환자실 회복실에 약 10만 명 정도의 생체 신호를 다 수집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혈압 예측, 또 심박 출력 예측, 또 수술 후 신부전 예측 이런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공익 목적의 연구를 위해서 서울대병원은 이제 이 중에서 한 6,400케이스 정도의 데이터를 온라인에 이미 다 공개를 했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걸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하버드 그 미믹 데이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훨씬 더 데이터 양도 많고 뭐 저희가 오픈 소스로 많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잘 통합하고 이제 전처리를 해서 고품질의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으로부터 빅데이터 연구를 위해서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베이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가 어느 하나의 시간축에 잘 압축이 돼야 되고 합쳐져야 되고 그다음에 노이즈 데이터를 잘 제거해야지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상한 데이터를 판독하느라고 이제 AI가 너무 이제 힘을 뺄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저희가 이걸 이용해서 사망을 미리 예측하거나 30일 이내 재입원을 예측하는 모델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그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스코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AI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중환자실 위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이걸 실시간으로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 베이스를 이미 떠났고 그래서 이런 스코어들이 실시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걸 하고 있는 이제 실제로 수술하거나 환자를 보는 임상가들하고 뭔가 제대로 이제 매칭을 해서 이거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지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저희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좀 더 잘 운영이 되려면 그 병원의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버드 대학이나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여기에 적용한다 하면 되게 좀 훨씬 더 이 ROI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이건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단 내부 데이터가 연동 확장에 이제 HL7 파이어 표준 도입해서 했고 파이어는 뭐 유연한 구조와 의료 정보에 대한 커버율이 높아서 이제 헬스케어 비즈니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 그 오큐페이셔널 데이터 같은 것도 이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자가 보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어려운 데이터 구조 같은 거를 이제 익스텐전이라는 확장 리소스를 통해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어는 이 외부와 이제 EMR 데이터 자체가 외부에 연결되지 않는 폐쇄 네트워크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동하기 위해서 이 외부 네트워크와 폐쇄 네트워크에서 중계하는 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 서버와 스마트폰 사이의 데이터 흐름은 전부 다 이 RESTful API라는 걸 개발을 해서 이 보안 정책 준수하면서 데이터 교류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제 코비드-19 환자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웨어러블 센서들인데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코비드-19 진단 예후 예측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환자로부터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 또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잘 통합해서 활용하려면 결국에 이제 그 데이터 자체가 생성되는 것도 중요하고 제대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병원 정보 시스템에 연동이 돼서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비대면 진료 내지는 환자를 위한 안전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번에 문경에서 만든 거는 뭐 이렇게 구현한 거는 저희가 최초로 알고 있고 요거는 좀 더 이제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지 그건 저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미국에서는 이 애플 헬스키트 같이 이제 모바일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기기와 전자의무기록을 이어주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고 다양한 임상 도메인에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리딕이라는 경우 이 회사에서 하는 거는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 연동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필요한 경우에 이제 보험, 제약, 또 웰리스 기업 등 다양한 생태계로 제공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이미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전혀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고민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코비드-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비대면 진료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라고 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이제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원격 의료가 전면으로 이제 금지된 나라지만 동시에 훌륭한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멋진 이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훌륭하고 그래서 이 코비드-19 팬데믹 경험하면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진료를 구현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이 코비드-19 관련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경험이나 IoT 디바이스를 통한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대한 소개, 운영 경험들이 여러 가지 향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태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